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로 저보다 7살 연하의 철없는 남편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철없는 남편 때문에 창피하고 어디다 마음 편하게 하소연도 못해 사연 올려봅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고 약 5개월쯤 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이에는 어여쁜 천사가 찾아왔고 급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기에 그 예쁜 드레스마저 포기하고 한복으로 대처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7살 연하남이다 보니 모은 돈도 거의 없었고 경제적으로 저보다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혼 전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남편은 인정받기 힘든 남자였습니다. 많은 연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저에게 돈도 잘 쓰고 나름 능력 있는 남자들이었기에 친구들한테도 멋진 남자 잘 만났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남자들의 문제는 하나같이 카사노바 같은 바람기였습니다. 오래 만나 혼사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 때쯤 남자들은 그런 대화가 부담을 느꼈던 것인지 항상 저 아닌 다른 여자들을 꼭 만나고 있어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만 믿고 있던 수뇌부 같은 제가 눈치가 없던 문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현 남편과는 직장 타부서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연애의 목적보다는 회사 직장 동료로서 편한 후배 정도로 연락하게 되었던 것이 자연스레 데이트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제가 독립해서 사는 집에 이 친구가 자주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편의 짐이 점점 늘어나면서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양심이 없는 건지 얼굴이 두꺼운 건지 생활비를 따로 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돈을 달라고 못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은 먼저 준다는 말 한마디조차 안 한 것이 괘씸하기도 합니다. 제 성격은 애교 없고 표현에는 서툴러 그전 연애를 할 때도 하나같이 목석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연하남은 저에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었기에 저 나름 애교를 부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었고 연애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다만 나이 어린 남자였기에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크게 돈에 연연은 하지 않았기에 연애하면 누가 내든 상관은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능력 있는 남자들이었기에 제가 돈을 낼 일을 애초에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는 연애 시절 뭐든 제가 먼저 사게 되었고 그 흔한 데이트도 밖에서 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남편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대개 저희 쪽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제 착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누나들이 사줄 거죠. 냅다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친구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카드를 미리 못 준 내 탓이구나 싶었어요. 2차로 가볍게 호프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은 예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 친구들에게 누나는 집이 작아요? 돈은 얼마 들고 결혼했어요? 자동차는 있어요? 등등 기습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없는 첫 만남 이후 친구들은 저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던 날 남편은 다시 집에 말도 없이 기습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에게는 오픈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웬만하면 본가에 가라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기습 방문으로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 얼마나 되었냐고 하면서 결혼할 건 아니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이 친구들에게 집들이인데 선물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 왔냐면서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콩깍지가 씌인 걸까요? 그때도 남편한테는 별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달 꼬박꼬박 하던 그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한 결과 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알바하는 곳에서 정직원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저는 나름 안정적인 프리랜서지만 출산을 하면 못 다니는 상황이었기에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사실 남편 쪽 집안은 부모님이 모아둔 노후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허풍에 가까워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집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 아버지는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셔서 노후 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중상층 가정입니다. 돈을 빌릴 여력이 되지 않아
무일푼으로 저희 부모님께 조금 도움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집안의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 가전제품 하나, 단돈 10원 한 장 시댁에서는 도와주신 게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한 것이 저희 집에서는 세탁기, 냉장고 등 제 혼수까지 다 해주셨어요. 내심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집에서 있다가 멍 때릴 때 보면 생각이 종종 나더라고요. 여기서 웃긴 점은 없는 집안에서 은근히 바라는 건 많은 건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저를 부르더라고요. 눈치 없는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전달하여 분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엄마가 왜 연락도 자주 안 하냐고 하던데 이렇게 가볍게 말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은 저한테 직접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기도 하였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은 저에게 직접 하지 왜 남편한테 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그리고 먼저 어머니께서 연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인데 제가 남들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는지 오해야,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절대 그런 뜻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어디 보태준 것 없이 시짜짓을 하려 하는 거냐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뻔했습니다. 제가 참지 않고 지른 덕분에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연락해라 마라 이런 소리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뭐라도 손에 쥐어졌으면 모르는데 참. 없는 집 사람 만나서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집안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 능력이라도 있음 제가 그러려니 할 텐데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이런 결혼을 선택한 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누굴 탓하겠냐 하는 심정이었죠. 사실 남편은 7살 연하지만 미래가 창창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긴 해요. 제가 이제 슬슬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기를 낳게 해준 정자 제공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 없겠지만 주변인들을 보면 점점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보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점으로 나이 또래에 비해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고 허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수준에 맞게 살면 되지 하지만 시부모를 닮아서인지 하나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솔직히 저희 수준의 외제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주 중인 집도 대출로 꽁꽁 묶인 마당에 남편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서 어느 날 저에게 상의 더 안 하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풀대출 10년 장기로요. 저는 자동차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를 질러대며 싸움만 했습니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은 언변으로 사람을 홀린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아이가 있으면 자동차는 무조건 필요하다며 온갖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저도 바보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의 새 자동차는 물론이고 특히 외제차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고차도 아닌 새 차라니 기가 찰 뿐입니다. 남편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입사할 때부터 탐탁치 않아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은 그만두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어린애도 아니고 이젠 가장으로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어쩌나 싶습니다. 마땅히 여윳돈도 없어 10만 원이라도 저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갓난쟁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합니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조만간 아기 한 명 더 낳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내서 일을 다시 구할 생각이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휴식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동거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아기 얼굴 한번 보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래 내가 좀 고생하고 살면 되지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옳은 방향이 맞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